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도내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금면에서 고흥 금산면으로 이어지는 42.4km 구간에 대해 국도 27호선 승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면 해상 유량 10.2km를 포함해 단절 구간 연결 사업비 9천억여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관리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여수산단 환경 실태 조사 방법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합니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 유해성 평가 용역에 따른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자체조사 체계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이 과거 사례에서 실질적 인과관계 규명이나 관리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3억 톤을 넘어섰던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자립 항만의 기준인 300만 TEU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1억 2,9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입과 수출 물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여수 광양항을 거쳐간 환적 화물은 30% 이상 급증하며 물동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선사 등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부정기선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환적 화물 같은 경우는 사실 휘발성이 좀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항만 연계성이라든지 항로 연계성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치인 3억 1천만 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한동안 정체를 보였던 처리 물량은 지난해 241만 TEU를 기록한 상황. 5월까지 처리 물량도 전년 대비 9% 가까이 증가했지만 올해도 자립 항만의 기준인 300만 TEU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공사는 상하차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비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TC 2대를 지원하면 아마 부도 운영에 상당히 기여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축 배후 단지에 입주기업 5개를 유치해서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규모로 국내 2위인 여수 광양항이 자립 항만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으로 귀농한 가구가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 가구는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2,026개 가구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시군별 귀농인 수로는 나주가 175명으로 전국 2위, 고흥이 168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귀촌 가구는 2만 8천여 가구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신규 창업자들의 사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경영 지도를 해주는 시책이 지자체 주도로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달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자문의 범위는 상권 입지 조사와 순이익 분석, 매장 경영 분석 등이며 심사를 거쳐 5명 안팎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 등의 사업비도 지원됩니다. 순천시 가곡지구 우수 저류시설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가곡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돼 가곡동 일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9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90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 등 81헥타르의 유역 면적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북한 참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193개국 7,7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 등이 참여합니다. 1973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대회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수영은 기록의 대회인 만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기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더 재미있게 대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자 선수 중에는 미국의 카일렙 드레셀 선수와 순양 선수가 몇 개의 메달을 획득할지가 관심거리고, 여자 선수 가운데서는 이미 14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KT 레데키 선수가 금메달을 더 추가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선 김서영 선수와 임다솔 선수,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가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극적인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북한 참가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북한 선수들이 참가한다면 전통적으로 강했던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에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풍성한 문화 행사들도 이어집니다. 11일 전야 행사로 K-팝이 함께하는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대회 기간 동안 물, 빛, 그리고 흥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매일 진행됩니다. 또 남도의 맛과멋을 즐길 수 있는 남도 관광 투어 패키지 상품이 운영되며 수영장 주변에 특별 관광 안내소도 설치돼 외국인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로 이어질 것을 기원했습니다. 이 시장은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텄다며 이 물꼬가 7월 12일 광주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북한 선수단을 맞이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수영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지 돼지고기 값이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았는데도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가격으로는 지난 10여 년 안에 가장 낮다는데 농가들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돼지고기 평균 산지 가격입니다. 1kg에 3,862원으로 4,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폭락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6월에 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산지 가격 폭락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 부진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값싼 수입산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돼지들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출하가 안 되고. 돼지 산지 가격 침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국내 양돈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적자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뭐 거의 한번 6, 7개월, 7개월, 1년 엮고 가면은 양돈업을 포기할 농가들이 상당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트나 식당 등지 돼지고기 가격은 산지 하락세를 반영하지 않아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의 경우 마트 판매 가격이 1kg에 2만 원 안팎으로 오히려 오름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담은 특별 당규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온라인에서 진행한 당원 찬반 투표 결과와 어제 열린 중앙위원회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도 작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광양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관광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은퇴 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층을 공략하기 위해 백운산과 숯불구이 등 관광 자원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상품화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년층과 연계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남도 명품길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의 남도 명품길 조성 공모사업에 영남면 파령대교와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간 해안도로 8km 구간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짚트랙, 모노레일, 곤돌라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여수 웅천지구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웅천지구 내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200억 원 사업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형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이어 11월 중에는 역시 웅천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 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로 들어서 육아 지원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 수요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군수가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 최소 200명 이상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화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호남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쉽게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길게 받기 때문이고요. 주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만 후반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지금 홍성과 청주 등지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장마 전선은 일본으로 남하했는데 이 비구름대가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서울 21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는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